최성도님과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단이라 부르는 교회에 같이 다녀왔다. 일반 교회와는 달리 사랑과 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인사성이 좋고 친절했다. 한마디로 정통교회와는 달리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종교시설에서 사람들이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 보고 교회 나가냐고? 그렇다. 조직이나 국가의 구성원이 잘못하면 조직의 우두머리나 대통령이 욕을 먹듯 교회 등 종교단체도 조직원의 잘못하면 목사나 주지스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랑은 아는 체하고 친절한 것이다. 앞으로 종교시설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리라 다짐해본다. 사주에서 다자무자요, 무자다자란 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자인 제키차는 종교가 없는 것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모든 종교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사랑이 있는 진실한 교회에 나가리라 다짐한다. 앞으로는 사람의 장점만 보기로 했다. 단점 없는 사람을 친구로 하려면 영원히 친구를 사귈 수 없다. 범죄적이거나 남에게 사기치거나 피해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아 사귀려고 한다. 내일은 가톨릭 형제인 토마스와 전태경 선생의 공연에 취재차 함께 가기로 했다. 토마스가 염가에 차를 대리운전해주고 나와 최성도님, 몽실이가 함께 간다. 가슴이 설렐 정도로 기대가 된다. 후기 성도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교회의 장로들은 내가 힘들 때 신방도 오고 내가 외로울 때 대화 상대가 돼주었다. 너무나 다행이다. 약 20일 전 최성도님과 요즘 흥행몰이인 영화 서울의 봄을 보았다. 최성도님은 영화 자체를 떠나 행복한 추억이라며 감격해했다. 서울의 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에겐 그리 감명적이지 못한 영화였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 나에게는 한마디로 그저 그런 영화였다. 다만 사랑하는 최성도님과 이슈인 영화를 VIP석에서 같이 보았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인간관계의 유효기간. 식품의 유통기한이 존재하듯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할까? 내 답은 그렇다이다. 한때 내 맘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친해 평생을 함께할 것 같은 친한 관계가 어떤 계기로 또는 그 사람의 배신으로 사이가 멀어져 버렸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과 집착은 내려놓아라. 그 사람과의 이별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인연 유효기간이 거기까지 밖에 안 됐던 것이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법이다. 나쁜 인연은 깨끗이 잊고 내 인격과 지혜의 안목을 기르는 계기로 삼아라. 과거의 좋은 인연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지금부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그 유효기간을 길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것이다. 나는 내 단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노력하고 고쳐보려고 한다. 사람은 변화 가능한 것이다. 바둑이나 스포츠도 비슷한 수준의 상대와 게임해야 재밌듯이 술도 그러하다. 이른바 일반 사람이 주당인 사람과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술은 비슷한 주량의 사람과 마셔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 그랬다고? 지금 너 나한테 고자질하는 거구나. 고자질해서 너하고 나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 나에 대해서 누군가 뒷담화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 누구에게든 싫은 사람은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나를 변호하거나 도와주지도 못할 거면서 나에게 고자질하는 것은 참기 힘들어. 차라리 내가 싫으면 대놓고 나에게 욕을 해도 상관 않겠어. 하지만 정말 안 좋은 구업이자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위인 고자질은 삼가하는 게 좋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길 바래.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은 잘 잊혀진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받고 불행했던 기억들은 당시의 상황이나 장소, 상대방의 말투까지 다 기억에 남아 몇십 년이 지난 후인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나를 수시로 괴롭힌다.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마법 같은 지우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간다. 특히 요즘같이 외모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누군가 외모에 대해 칭찬을 하면
상대방은 하늘을 나는 듯한 큰 힘을 받을 것이다. 남자들에겐 잘생겼다, 멋지다, 매력적이다 같은 칭찬은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다. 여자들에겐 예쁘다, 아름답다, 남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같은 칭찬은 최고의 칭찬인 것이다. 이러한 칭찬들은 사람의 기분을 상승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일수록 외모에 대한 칭찬은 큰 공덕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외모에 대한 폄하는 큰 신뢰이자 구업이 된다. 가령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 못생겼다, 얼굴색이 안 좋다 같은 평가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다운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한다.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에 대한 칭찬도 중요하지만 외모에 대한 칭찬만큼 위력적인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조건 그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라. 그것이 외모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 최상의 대인관계 처세술인 것이다. 신의 저주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대 너무 좌절하거나 통탄해하지 마라. 그 안 좋은 일로 받은 축복이 분명 있을 테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법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이면에 좋은 일이 있는 법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운명이나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그것이 인생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초연한 도인의 자세 아니겠는가? 대인공포증의 원인. 대인공포증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몸짓을 자신과 관련하여 강한 불안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는 증세라고 돼 있어. 즉, 이 증세의 원인이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건데 난 좀 다르게 해석해. 대인공포증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라고 규정짓고 싶어. 요즘 사람들 엄청 무서워졌어. 당신이 조그만 실수나 약점을 보이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할 때처럼 맹공격을 퍼부어 착한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은 벌써 오래된 말이고, 금수처럼 변한 요즘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독을 품고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하고 순한 사람을 노릴 거야. 만약 당신이 마냥 순하고 약하게 행동한다면 동정하는 척하다가 홈터기를 씌울 거야. 당신은 결코 대인공포증 환자가 아니야.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변한 무서운 세상 사람들이 원인 제공자이지. 그들에게 윤리나 도덕, 의리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환상일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운 게 아니고 소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니 초식동물처럼 약한 당신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종교 혹은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하도록 해. 다시 말할건대 일반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고 당신에겐 별 문제나 질병 대인공포증이 없다는 것 꼭 알아두길 바래. 마음과 영혼의 마사지. 기뻐할 일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라. 웃기는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라. 슬픈 마음이 생길 때는 마음껏 울어라. 분노할 일이 생기면 격하게 분노하라. 아름다운 사람이나 귀여운 동물을 보면 마음껏 사랑하라. 불쌍한 중생들을 보면 가없는 동정심을 내라. 이것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할 훌륭한 마사지인 것이다. 그때 너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변했다는 거.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너와 나는 지금은 멀어졌지만 너를 미워하는 대신 내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게. 네가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사장이나 직원이 불친절해 너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 유독 너한테만 불친절했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친절한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 그와 가장 친한 누군가도 그 사람의 불친절로 인해 곧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거야. 또 다른 상점에 들어갔는데 예쁘고 참한 여직원이 너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살갑게 대했지. 너는 그것으로 인해 커다란 마음의 위로와 행복감을 느꼈지. 미안하지만 그 여직원은 사실 상점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여성이야. 그 여성은 사적으로 너와 특별한 사이가 아니야. 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예쁘고 착하고 친절한 여성이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게 돼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를.
네가 좀 더 좋고 나은 사람이 된다면 매력적인 여성들은 분명 너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될 거야.